자,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마음적으로 막 쫓아요. 많은 걸 자꾸 기초 과정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은 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도 바쁜데 뭐 프린트물도 해야 되는데 뭐 착착착착 일 맞아야 되는데 그지? 좀 안 맞으니까 한 20분간 내 시간을 저서 나 일찍 왔는데 좀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그 조금 더 10분 시간이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좀 더 이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프린트물을 지난 시간하고 오늘은 미리 내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하고 기초 과정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하면은 책에 아마 책에 어느 쪽까지 나오나 하면 상당히 거의 한 20쪽까지 가거든요. 20쪽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20쪽까지 가기 전에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뭐 책에 제일 앞에 보면 명리학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그죠? 역사는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역사에 대한 뭐 구질구질한 것까지 다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과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 뭐 그 부분이 됐고 뭐 대충 뭐 지금부터 뭐 한 7,500년 전 기원전 뭐 한 5,000년 5,5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죠? 사방 봉기 시대부터 해서 요 책에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넘어가면은 내용이 역사적 내용에 보면 주역에서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이 선생님들 아셔야 될 게 자평 명리학입니다. 이게 자평이라는 게 자평이라는 선생의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당때는 당나라 때 이해종 선생이라 있은 이제 이 양반이 저 뭐고 당사주 당나라 때 사주로 당사주 띠로만 이렇게 보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록달록한 만화책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듣기면서 보면 해설이 다 써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그 이후에 상당히 확률적으로 안 맞죠. 띠로만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서자평 서공성 서자평 선생이 이제 이걸 다시 일주 위주로 일주 생년은 띠고 생월 생일 태어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자평명리학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자평명리학이 이제 굉장히 이 당대의 그 당사주보다는 굉장히 정립이 돼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제 당사주가 아닌 이거 지금 이 자평명리학이 이제 정립이 돼갖고 지금까지 개성돼 오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정확하게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사실은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화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다음 뭐 태백살 뭐 이살때 이렇게 보는 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삼재살 그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학문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연구를 이게 학문적으로 일리가 있나 없나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의가 이 학문적 가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주관적 어떤 그런 관찰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죠. 너무 주관적이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 책에도 신사는 몇 가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삼재하면 모르는 사람 못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일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인지 또는 뭐 믿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다 보니까 주로 그쪽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명리학이 굉장히 왜곡돼 왔다는 거죠. 안 좋게. 그런데 지금은 신살 위주보다는 학문 위주로 그죠? 자연의 그 변화에 근거한 학문 위주로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인문학적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교육 방식은 저희 가르침의 어떤 방향은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운이 따라줄까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문학 강사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가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어떤 뭐랄까 스펙이라 할까요? 뭐 그렇다면은 그 중에 둘이가 합격되는 게 아니라 합격이라 하지만 뭐 하나는 이제 떨어져서 뭐 선출이든 뭐든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경우 그 두 사람이든 뭐든 간에 식물이든 뭐든 간에 하나는 거기에서 낙오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똑같은 조건 속에서 왜 하나는 낙오돼야 되는 거죠? 결국 운 좋은 놈이 이제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되잖아요. 내 삶의 방향성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걸 내 삶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명리학이라 하는 음양부터 오행 사상과 오행이 변화하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생년월일을 넣으니까 사주 8글자가 나오더라. 그죠? 그게 사주 팔자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걸 세워보니까 내 삶의 방향성은 어느 쪽이다 하는 게 나오죠. 거의 오행적으로도 나오고 중고급에 가면 육친과 십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향성의 토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방향성으로 내가 나가면 내가 뭐 인성이 뭐 부재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이 뭐 약하더라. 그럼 목 기운만 채워주면 내가 또 다른 게 살아나겠더라.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은 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목이 나한테는 뭐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급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일단 교정 과정에서 이제 이걸 내가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그러면은 그 삶의 방향성으로 찾았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목의 오행이다. 그럼 목의 오행이 각각이한테 인성으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일에 해당되는 건지 뭐 재물을 유통시키는 어떤 재물적 그런 가치가 될 것인지 뭐 아니면 내 직장 명예 이런 게 될 것인지 그죠? 이제 그에 관련된 또 우리 인연이 나온다고요. 그럼 내 삶의 방향성에서 어떤 사람들과 많이 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유리하다 이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또 반대적으로 또 안 만나야 될 사람도 나오겠죠. 피해야 될 사람, 인연. 그죠? 그럼 피해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났을 때는 내 운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내 인연이 좋게 작용하는 그 인연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내한테 기회가 왔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운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따지고 보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평소에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서 그대로 또 그들을 통한 인연들만 이래 만나면서 이래 왔다면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온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내 주어진 어떤 명예 상당히 위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명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경쟁력이 생겼을 때 경쟁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점에 있을 때 과연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삶의 방향성을 운을 부르는 운이 따르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명리학을 지금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나간다는 거 이제 이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역사적 이거는 또 넘어갑니다, 그죠? 역사에 대해서 넘어가지만 곧 넘어가면 10쪽에 보면 음양오행론이라는 게 있어요. 10쪽의 음양오행론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음양오행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은 음양을 이해하면서 제가 명리학의 총체적 이해와 개념 하면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드린 거. 여기 내용과 이제 그 다음 내용 오늘 내가 드리는 중에 음양이라고 드린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려면 또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넘어서면서 제가 프린트물을 들은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것만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14쪽에 보면
또 이제 음양오행이란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거기다 또 제가 이제 프린트물에 다 드렸습니다.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음양오행론이나 음양오행의 의미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상생상극으로 넘어가죠. 또 18쪽에 넘어가면 목화토금수 오행의 체질형까지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과 양의 그 성질들입니다. 음의 성질, 양의 성질 이거거든요. 음의 성질은 양의 성질에 비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음양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는 절대 아니더라.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이 그죠? 음양이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연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배우는 건데 그 각각의 음과 양의 성질이 음의 성질은 또 양의 성질은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음과 양의 대표적인 것은 음은 활동적인 것이고 양은 정체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죠? 또 그 와서 이제 더 확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물에서는 뭡니까? 양이라 하면 불이란 거죠. 불.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라 하면 차가운 거예요. 물을 뜻하고. 제 책에 제 책에 첫 장만 탁 넘기면 요런 모양 비슷한 게 나와요. 끝풀만 탁 넘기면 첫 장에. 요게 요 안에 요 사진이 뭐 들어있죠. 요게 뭐냐면은 음양을 뜻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이러한 모양새는 뭡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 거예요. 물. 어떤 하나의 계곡에서 좁은 공간에서 물이 나와서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크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음의 대표적인 수예요. 음의 대표. 그럼 이걸 뒤집어 놓으면 반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뭡니까? 불이 살아나는 환경이죠. 이거는 이제 화예요. 그죠? 양의 대표적인 거죠. 그걸 첫 장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 성질은 뭡니까? 음의 성질은 차가우면 어느 곳으로 크게 굉장히 물이 뭡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넘어가는 거고. 불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 성냥개비 같은 성냥불에서 크게 확산되고 큰 불이 난다.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음양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음과 양의 성질이 음의 성질은 또 양의 성질은 이걸 좀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접목시키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음의 성질은 어떨까요? 조용히 차분하게 가겠죠. 그죠? 화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야단 법석지기겠죠. 솔직한 얘기로. 그죠? 이런 거죠. 그래, 결국은 음양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음양이. 뛰어나가려 하는 놈을 잡아줘야 불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죠? 또 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걸 털을 잡아줘야 가두리가 되는 것이고. 그죠? 모양이 잡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양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이 성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음양이 사상과 오행을 만들고 사상과 오행을 낳고 이런 얘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명리학의 이 핵심은 뭐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천수상지수형이라고 그죠. 천수상지수형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형태를 오행과 사상으로 기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명리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확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과정을 각각의 성질을 알아보니 그러면 아까 음양은 대표적인 양은 저 위에 있을 것이고 그죠? 양은 화는 아까 뭐 위에 있었을 것이고 화는 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썩나면 어떤 열 받으면 어때요? 열이 밑에서 위로 꼭대기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적이고 수는 반대적이니까 양과
음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술은 아래로 내려간 거죠. 깔아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음양의 성질을 이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분산하고 바쁠 것이고 음은 차분하고 조용할 것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명리학적으로 구분하자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과정을 출발하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죠? 이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변화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오행과 사상은 어떻게 붙습니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오행을 목이라고 붙였죠. 그죠? 목이라고 붙였죠. 1년의 계절적으로는 봄에 해당될 것이고, 그죠? 그죠? 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는 과거의 새벽에, 그죠? 목이라는 글자는 인묘진 인부터 시작하니까 인시부터, 인시는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그죠? 그게 이제, 그게 언제입니까?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목의 성질은, 목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성질이구나. 이거예요. 그죠? 화의 성질은, 목은 어디로 가기 위함이다? 화로 가기 위함이 시작이라는 거죠. 화는 목이 다시 말하면 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 또 딱딱한 씨앗이라면 씨앗에서 새싹이 핀 거죠. 이게 뭔지 점차적으로 이제 이 자라나면서 또 가지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과정이 확대하면서 막 화려하기 시작한 게 화야, 이게 화. 그죠? 그럼 씨앗에서 싹이 펴서 꽃이 핀 단계를, 그죠? 단계를 화에 확산했을 때 더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더 번지려고 하는 그런 화의 성질은 번지려고 하고 팽창하려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한 것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화라고 하구나. 그죠? 이게 뭡니까? 목이 시작해서 화로 가는 극으로, 화의 극으로 가는 상태를, 이 상태는 양의 상태로 한 거죠. 음양 쪽으로. 이게 이제 양의 운동성이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성질이다 이거죠. 그래 양의 성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구나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의 운동성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는 음의 운동성으로 반드시 음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음의 운동성으로 돌아간다. 음의 성질로 변화한다. 음의 성질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어떤 기운을 갖다 바로 음양이 같이 있는 토의 기운이더라. 그래서 명리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어떤 신살들에 보면 12신살이라 그거 보면 화토가 동주한다. 화토가 그 화와 토가 같은 위치에 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지장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초 과정에 뒤에 보면 그게 뭐 화가 토가 왜 같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화와 토는 화는 양의 극치잖아요. 양의 극치인데 토는 뭐가 하면 토는 조절하는 거, 음양을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변화하게 해줍니까? 양의 끝인 상태에서 변화하게 해준다. 다시 음의 운동속으로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화와 토는 각각 성질은 다르지만 성질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위치는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그죠? 그걸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토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화의 극인 상태에서 동시에 토가 작용하는 거지. 토는 볼게요. 목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씨앗에서 싹이 핀 상태가 온천지의 봄에 파릇파릇한 상태. 이게 봄의 에너지잖아요. 봄의 그 성정이거든요. 그러면 화인 상태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파리 잎줄기 끝에까지 파랗게 되죠. 완전히 지하의 영양소를 전부 빨아 올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꽃이 피고 알록달록하게 화려해지죠. 꽃이 핀 상태. 그러면은 음의 운동성으로 그 화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꽃이 펴져 있는 거, 저기 화의 저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구나라는 걸 우리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계속 변한다 했으니까 다시 음의 상태로 돌아가겠구나. 그죠? 음의 상태는 다시 왔던 그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은 태어났다, 자랐다,
나중에 늙고 병들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오기 이전의 본래의 상태. 그죠? 음양의 상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양,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댔잖아요. 그래, 혼은 양이고, 몸은 백은 음이죠. 그러면 이 음양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음양이죠. 그러니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은 하늘로 가고, 양이니까 하늘로 날아가고, 몸은 어디로 자연의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럼 사람은 어디서 왔다 갔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죠? 어떤 혼과 육체의 만남이죠. 이래서 이제 음의 운동성이 시작되는데, 그 음의 운동성은 토의 개입이 있어야 음의 운동성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한다. 그래서 토는 음량을 전환하게 해주는 거구나. 또는 음량을 요래 연결해 주는 거구나. 그래 토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이래 전달해 주는 거, 수용하게 해 주는 거, 또 변화하게 해 주는 거. 이러한 성질들이라는 거죠. 이 성질들을 우리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꽃이 피었다가 만발했다가 만개했다가 그 상태에서 멈추죠. 계속 꽃이 잎이 더 벌써지진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번지는 더 만개, 꽃망울에서 퍼지는 상태가 화의, 계속 만개한 상태가 화의 극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잠시 멈추죠. 그게 토의 개입이구나. 더 이상 자라지 마. 이게 토의 개입인 거죠. 햇빛이 차단한 이것도 햇빛이 화잖아요. 차단했어. 이 토예요.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햇빛을 가려. 토에.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핀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 않게 수독된 상태. 우리도 키가 더 크지 않고 사람이 수독되어 있는 상태가 토의 개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토기의 개입이다. 그죠? 영향을 받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떻습니까? 다시 편 상태에서 잠시 멈췄다가 꽃잎이 시들어지죠. 시들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던 지가 먹었던 자양분, 그 수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잎이 그러면서 꽃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토는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토라는 글자는 흙토지만 그렇게 에너지상, 성질상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것을 양의 토의 기운이다. 양의 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들어지면서, 시들어진다는 것은 이 하강하는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토는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이걸 던졌어요. 사물을. 던졌으면 내 손에서 떠나면서 시작한 거죠.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가다가 멈췄을 거 아닙니까? 요게 토의 성질이다. 올라가면서 멈췄죠. 내가 던지면 올라가면서 멈췄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면서 멈춰서 내려오기 직전의 상태. 그래,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 양의 운동성의 끝과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토의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음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그래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이 시작이 된 거죠. 음의 운동성이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그죠? 이것을 우리는 금이라고 오행을 붙여준 거예요. 쇠로 붙였지만. 그래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여름에 꽃이 피죠. 가을에 열매 맺죠. 사상으로. 그럼 가을에 금이라는 에너지의 성질은 어떡하죠? 그러면 수렴하는 거다. 그죠? 어디로 가기 위한, 수로 본래의 대로 가기 위한.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모고의 상태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아이 상태. 그죠? 어린 아이와 같다. 사춘기 이전에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화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왕성히 사회생활을 하는 상태죠. 왕성히, 청장년시가 왕성히 하는 상태. 그죠? 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검의 상태는 내가 왕성하게 살던 것을 바로 지나, 그죠?
이제 여기 때문에 한 작년쯤 되겠죠. 내 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도 한번 돌아보고 토의 개입으로 이랬어. 그죠?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을 참 잘못 살았구나. 또 반성도 하고 아니면 내가 참 이렇게 참 잘 살아왔네. 유지 개성하고 그죠? 이런 시기다 얘기죠. 그 시기가 가을. 인생을 살아본 만큼 어느 정도 살아본 작년의 시기잖아. 그죠? 우리 연령대로 치면 한 5, 60대 되겠죠. 이 시기가 이제 지나면 본래의 이제 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수의 상태로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씨앗으로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이걸 지금 오행으로 붙이는 거예요. 오행으로. 그럼 수의 상태는 우리 계절적으로 본다면 겨울이죠. 겨울. 그죠? 그리고 하루로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밤이에요. 그래, 수는 결국은 겨울이라 추울 것이고, 밤이라 어두울 것이고, 낮이라 화는 시끄러울 것이고, 밝을 것이고, 수는 어둡고 조용할 것이고, 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자연의 가장 순리고 진리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수란 지혜를 뜻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 18쪽에, 이 18쪽 이전에 있는 걸 제가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목이 나무라고 세상이라면 화는 여름에 꽃이 되고, 토는 조절기가 되고, 음양의 조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은 어떤 금의 시기는 가을이 되면서 쇠금자로 쇠로 썼지만은 열매로 되고 가을에 열매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로 보면 작년 시기 정도를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 시간적으로는 밤이고 이놈의 성질은 그래서 밤은 조용하고 겨울은 차갑고 그죠? 그래 수가 많은 사람 수기가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은 차갑다 또는 조용하다. 그죠? 금수. 그래서 여기서는 금수를 음의 운동성이라 하고 왜? 갔던 걸 팽창했던 걸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수 입장에서 보면 수가 음의 대표적인 성향이 되잖아. 그래 나 있는 내로부터 출발해서 나가서 다시 내 인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 내 인대에서 나가서 운동 시작한 것을 양의 상태라 했고 양의 운동성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음의 운동성이라 했다. 그 운동성 그러면서 그 음과 양의 성질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게 17쪽까지의 내용은 책에 있는 17쪽까지의 그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함축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제가 명리하게 요게 아까 그 총체적 이해와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책의 18쪽에 보면 오행의 체질이라고 체형. 요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18쪽에 18, 19쪽이죠. 18, 19쪽인데 다음에는 이제 천간지지 나올 때 음양부터 해서 오행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목의 체질 이랬거든요. 그럼 목의 체질 책에는 보면 얼굴이 긴 사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다음 화의 체질은 역삼각형 얼굴. 그다음에 토는 동그란 얼굴. 그다음에 금은 오행 음양 오행은 체질은 금은 네모난 얼굴. 수는 어떻습니까? 역삼각형의 얼굴. 아까 화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화수는 저는 책 한 장만 딱 꺼풀 당기면 그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체형이라는 것은 관상과는 관계없고 여기 이제 목형 우리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목형 체형이구나. 그래? 또는 화형 체형이구나 이래요. 목이라는 것은 우리 확인 나무는 어떻습니까? 목이 쭉 이렇게 위로 자랍니다. 그죠? 위로 쭉 자랐다가 이제 이 가지가 이제 벌어져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벌어져 나가는데 이게 이제 쭉 씨앗에서 뭔가부터 쭉 뻗어나가는 게 이제 이게 목이라 했죠. 이걸 얼굴은 실같이 이게 아니라 얼굴은 이렇게 기다란 내용. 즉 사각 대체적으로 긴 형. 이걸 갖다가 목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죠?
목에 이래죠. 목의 형태를 띄고 있다. 목형.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분이 목형자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향이 목의 성질을 그거는 사주와 관계없이 목의 성향을 반드시 갖고 있다. 목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 기운이 그 사람은 사주와 관계없이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 목형체형이구나. 그러면 목의 기질을 상당히 갖고 있겠다. 그렇다면 목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에너지다 겠구나. 그죠? 이렇게. 그럼 뭐든지 시작한다는 거. 시작, 출발, 이거. 그리고 뭡니까? 그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목형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형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은 어떻습니까? 성냥개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결국은 작은 것이 크게 번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화형이다. 화형. 화형의 얼굴이다. 그죠? 결국은 화는 우리 성질 화난다 할 때 그 화나는 생각 씨앗 하나가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큰 사건들이 왜 났습니까? 큰 사건들이 왜 납니까? 그 내 화난 그 기분 나쁜 내 마음의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는 그 씨앗 하나가 내 사소한 감정, 오해, 요거 하나가 큰 화를 초조하는. 그래서 화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죠. 화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인문학적 가치로서, 인문학적으로서 우리 삶에 자꾸 개입을 시켜서 우리 지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의 성향은 이렇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성향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보니 세모라. 그러면 이 사람 성깔 좀 있겠네. 그죠? 성깔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 못됐진 않아요. 확 하고 말이야. 불처럼. 불 확 하다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가 없어. 죄만 남지. 그런 사람의 성향, 화의 성질이 있겠구나. 팍 하겠구나. 뭔가 기분 나쁘면 팍팍 한다. 이거죠. 그러나 뒤끝 없이 푹 수그러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기분 잘 맞춰주면 돼요. 오행오행 하면서 좋게. 기분 좋게 나누고 이제 한마디 해주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 비즈니스 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것만 해도 나는 지혜를 뭔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이제 그러한 화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사주명에 화기가 없다 하더라도 사주명에 화기가 있는 사람은 대단히 일어서는 성질이 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사람 또 위에 깔려있는 사람이든 울려 깔려있으면 더 하겠죠. 밑에 깔려있으면 은근히 하고. 그 다음에 토는 동글방하죠. 동글방한 얼굴 보면 참 사람 좋아하는 데 갑니다. 그죠? 참 보면 촌실방하네 이러면서 참 순수하고 좋아 보여.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토의 성정은 토의 성질은 중화시키고 음양에서 음으로 양에서 운동성에서 음으로 전달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전달해주고 중화하고 제공해주고 토라는 성향이 그죠? 이런 거죠. 그래 토라는 사람은 참 사람 좋다는 거죠. 참 사람 좋겠다. 또 많은 수용해. 우리 논밭 작물하게끔 다른 것에 다 내주잖아. 자기 것을 수용해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조절 장치를 많이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성향이 어떤 모임에 가면 같다. 사람 참 좋다.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 아유,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금은 네모라 했어요. 금은. 이 네모의 성향은 뭡니까? 네모의 성향은 계절적으로 가을은 어떻습니까? 쓰리가 내리고 찬바람 붑니다. 금의 성질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차기 시작한 거죠. 수보다는 안 찹지만. 그러나 쇠가 어떻습니까? 쇠가 차면 손이 척척 들어붙습니다. 굉장히 차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슬 물 같은 게 생기게 하죠. 그래서 수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금은 성향이 탁탁 각졌습니다. 끊고 맺고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성향에 직업군들을 보면 군인, 경찰 막 이래요. 그래서 성질이 끊고 맺고 확실하다는 거죠. 칼 같다, 쇠.
그죠? 도끼 같다. 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럼 악수하면서 또 뭐, 네모다. 성질 좀 있으시겠네요. 꺾고 뱉고 확실한 보이죠. 그걸 아무한테 막 하진 않아지. 그 대신에 상당히 의리를 중요시하 그런 사람들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수는 아까 이제 화에 반대를 했으니까. 수는 반대에서 좁은 데서부터 해가고 이렇게 바다로, 계곡에서 바다로. 이게 이제 진리, 지혜를 뜻합니다. 자연의 지혜. 이런 걸 뜻하죠. 이러한 성향들은 이제 수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또 머리 쓰는 것을 잘해요. 자체가 지혜롭기 때문에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음은 결국은 금수의 음은 생각을 하는 몸부담도 그죠? 목화의 양은 튀어나오는 몸으로 하는 거고, 그래 몸으로 하는 것과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 이게 조화롭지 못하면 몸으로 생각지도 하고 튀어나가고 목은 시작하고, 수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앉았고, 이게 조화로워야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고, 그거 또다시 얻었으면 좋은 결과를 낳게 하고, 또다시 그걸 또 뭔가를 또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이 순환 상생하는 관계가 되죠. 이게. 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제 얼굴만 보면 관상이 아니라 얼굴 보면 우리가 이 명리학적으로 이 얼굴형만 보고 그분의 이제 성향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거의 19쪽까지는 사실상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목형의 체질을 해갖고 목 얼굴이 긴 사람, 발달되어 있는 장부는 간장과 담낭. 그죠? 여기 이제 55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5쪽에 보면 딱 하나로 내가 간추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장부는 비장과 위장. 그 다음 체질에 맞는 음식. 55쪽, 여기에요. 요거 이제 목화, 토, 금, 수 있죠. 요 목이라 하면 나무를 뜻하고, 금양은 갑과 을, 그죠? 인묘, 기억 쫙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그 진도 나갈 때 그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것도 하루 걸립니다. 근데 이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0쪽에 있는 천간지지까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천간지지까지 가기 이전에 요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지금 첫날 프린터물 드린 거는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냥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첫날 드린 거.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거 음양이라 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음양에 제가 지금 뭐 음양에 대해서 성양에 대해서 음과 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음양을 뭐 그늘음 변양자 해놨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음양을 분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요게 음이고 이래서 요게 양이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뭐 자연계와 방향과 뭐 사람의 뭐 이제 따라서 이제 음과 양을 요거 양의 분량이 안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린 거는 오행과 사상 이야기 있죠. 제가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세상을 한번 4장이네 그지? 읽어보시면 이제 20쪽의 이야기가 딱 출발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죠?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간지지 20쪽에 있는 천간지지의 내용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천간지지의 내용이 제가 오행과 사상 이야기의 제일 뒤편에 요 있는 거, 요 내용이거든요. 제 오행 오늘 프린트물 드린 거,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프린트하고 뭐 이래 이것저것 하다가 뭐 선생님들 시간 조금 손해 보셨습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